уважаемые гости и 내외 귀빈 여러분, 4차 산업협력 시대 한너협력이라는 주제를 열리는 한너산업협력 포럼에 귀빈 여러분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무대 위에는 포르미카사의 부사장님인 안톤 아트라슈킨 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는 인노프롬이 파트너 국가로서 아주 훌륭한 국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국입니다. 문화적인 전통이 풍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그 한국도 굉장히 열심히 잘 싸웠었지만은 우리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인노프롬에 한국이 파트너 국가로서 아주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1차 한너 산업협력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너 산업협력의 포럼의 모데레이터로서 한국무역협회의 회장님이신 김영주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브리젠, 안녕하십니까? 한러 산업협력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해 주신 러시아의 데니스 안트로프 산업통상부 장관님, 알렉세이 구르제프 차관님, 그리고 한국의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우윤근 대사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의 최대 산업박람회인 인노포럼에 한국을 동반국가로 초청해 주시고 또 메인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러시아 정부와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연사로 참가해 주신 한러 양국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전 세계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선보인 비디오 판독 시스템과 근거리 무선 통신 칩이 내장된 공인구가 좋은 예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수준 높은 기초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2035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4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의해서 개발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에서 알 수 있듯 러시아는 블록체인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조 비중이 높은 한국은 제조 공정 혁신을 중심으로 4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와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러시아의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설립한 것처럼 양국은 4차 산업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최근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분야는 양국 4차 산업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의 히트 상품인 김치 냉장고에는 러시아의
압축기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양국이 공동 개발한 복강경 시술 장비와 레이저 피부 치료기는 이미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포럼에서는 양국의 기업인들이 4차 산업 활용 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협력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제언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이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기업 교류가 활성화되어서 양국의 협력의 장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소개해 주신 보르미카 안톤 아트라슈킨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니스 만트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러시아 귀빈 여러분, 한국 측의 귀빈 여러분, 지금 막 김영주 회장님과 함께 그리고 이인호 차관님과 함께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님과 함께 그리고 오윤군 대사님과 함께 지금 막 한국관 개관식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양국 간의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협력을 확대할 잠재력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과제, 그러니까 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그것이 라는 것을 바로 이 점을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두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미 현 단계에서도 한국의 그 대러 투자는 12억 불에 달합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150여 개에 달하고 그리고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식료품 생산과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업들에 더해서 또 새로운 협력 방향 그리고 미래의 산업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방향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가장 전망 있는 분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분야일 것입니다. 우리 양국도 그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해서 기술 경쟁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창조 경제라고 하는 그런 국가 계획을 추진 중이고 또 그 계획은 인공지능과 그리고 산업용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를 육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에서는 4.0 루라고 하는 산업 디지털화 계획이 추진 중이고 그 틀 내에서 부문별로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미 항공산업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와 한국은 많은 어떤 협력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결집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러 혁신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던 그런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우리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산업협력 공동위의 주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협력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미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 우리의 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해왔고,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실용화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기회와 모든 가능성을 활용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향후에 현지화 프로세스와 그리고 부품 기지 건설을 더욱더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을 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과 상트피테르부르크 표트르데제 종합기술대학 간의 한러 전기차 및 전기버스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선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 분야에서는 한러 해양기술개발혁신센터의 설립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관들, 그러니까 산업 각 부문별로 디지털화의 체계적인 어떤 인테그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들을 다른 어떤 분야, 즉 기계산업 분야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협력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인프라 분야와 서비스 분야입니다. 우리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전자교육이라든지 이러닝 아니면 에너지 효율 분야에 있어서의 프로젝트들과 같이 흥미로운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 그 텔레미디어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한국의 파트너들과 스마트 병원을 스콜코버 국제의료 클러스터에 건설하는 것에 관해서 첫 파일럿 프로젝트에 관해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측의 흥미로운 분야가 될 것은 자율주행 분야와의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사들이 코퍼레이션들이 이미 해상 그리고 육상 그리고 항공교통수단의 무인화에 관한 로드맵의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나스의 궤도 그룹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미래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나 이런 과학기술의 협력 외에도 또 우리가 협력 관계를 새로운 궤도로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국가 조달 분야입니다. 정보 조달 분야입니다. 국가 산업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러시아에는 정부 지원 제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 국가 산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런 무역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습니다. 이 무역 시스템이 겨우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1년 동안에 거기에 등록한 외국 수출 기업들의 수는 이미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국의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액은 5억 불이 넘습니다. 러시아의 무역 플랫폼과 또 한국의 이런 유사 기구를 통합을 한다면은 우리 양국의 협력 관계가 전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기업의 대표분들께 향후에 가능한 모든 협력 분야를 구체화해 나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원을 보장할 것이고, 또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든 단계에서 특혜적인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의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인호입니다. 만트로프 장관님, 그리고 김용주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우윤근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러시아 산업의 중심주의인 이곳 예카체린부르크에서 양국 기업인, 정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한 러시아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먼 길을 와주신 한국 기업인들과 우리 한국 기업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러시아 기업인 및 러시아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무역협회와 포르미카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한로 수교 28년을 맞이하는 양국은 경제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대, 삼성, LG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한국 회사의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러시아 국민들의 삶에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탄은 한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거리를 밝히는 전기 생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7년에 교역액이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고, 양국 방문객 규모는 지난해 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 간 협력은 두 나라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러시아는 1억 4천 명에 육박하는 인구와 천연가스, 원유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 세대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제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공업, 중화학공업은 물론 ICT 등 첨단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서로 다른 장점과 경험을 창의적으로 결합한다면 우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국의 경제 위상에 걸맞게 교역과 투자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러 서비스 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양국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 의료, 관광, 건설 등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기업들의 상호 투자 진출도 훨씬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번 서비스 투자 분야의 합의가 향후 상품 분야 논의로 이어져 더 많은 양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양국 협력의 근간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선은 양국 산업협력의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스베스다 조선소 현대와 합작회사 설립 등 든든한 먹거리 마련에 이미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해양 플랜트, 기자재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 간 조선 분야의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는 경제 현대화와 국내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양국 협력의 범위는 더욱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항공기 제작, 자동차 생산, 기계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기술 및 인력 교류, 공동 R&D,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무인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산업기술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반도체, 5G 등 세계적인 산업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파괴적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혁신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한러 혁신센터 신설과 모스크바의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기능 확대로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도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이노프롬에 파트너국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100루블을 갖지 말고 친구 100명을 가져라고 하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이며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역이라는 같은 꿈을 꾸는 나라입니다. 이제 양국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큰 도전과 변화에 맞서 함께 나아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포럼이 양국 산업협력의 잠재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 러시아 한국 우윤근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도브리진 야바솔 유진이 까리, 존경하는 데니스 발렌티노비치 만트로프 장관님, 이인호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김영주 대한무역협회 회장님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양국 정부 및 기업인 여러분들이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인 예카제린부르크에서 함께 모여서 양국 간의 실질 협력을 고연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1990년 수교일에 28년이 지난 오늘, 그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경제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과를 넘어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간 한국, 러시아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력 분야가 자동차, 전자 등 소수 산업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도 러시아 서부와 극동 일부에 치우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부임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둘러싼 핵심 국가의 하나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 이름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모스크바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함께 한 자리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에너지, 의료 등 양국 간 협력의 장을 전방위로 확대하기 위한 귀중한 만남이 이었고, 앞으로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이노포럼은 지난달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의 협력을 구체적인 성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준비된 만큼 이제 양국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가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발쇼이 스바시바.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잠시 포토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만트로프 장관님, 알렉세이 구르세프 차관님, 이인호 차관님, 우윤근 대사님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우리 양국 장차관님들, 대사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패널 토론 세션 사회를 맡은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입니다. 먼저 본 포럼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으로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알렉세이 라프마노프 러시아 조선통합공사 사장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익 대우 조선해양 전무님입니다. 홍진영 현대위아 전무님입니다. 니키타 쿠사코프 러시아 수출센터 상무님입니다. 박미화 포스코 ICT 상무님입니다. 유리 시모핀 러시아 통합엔진공사 부회장님이십니다. 정관회 두산인프라코 상무님입니다. 오늘 세션은 제 옆에 계신 알렉세이 라프마노프 회장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연사분들이 차례로 발표를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연사까지 발제를 마친 후에 한두 분의 연사분께 다른 분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게 주어진 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표자와 패널 분들은 가급적 5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알렉세이 라프마노프 회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우선 이렇게 포럼 주최 측에 한국 파트너들과 조선 관련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세계 민간 조석 선박 건조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더 국가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동료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노프롬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조선업계 간의 내실 있는 대화가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양국의 교역액이 작년 27%가 증가했고 올 1, 4분기에만 6.5%가 성장을 했습니다. 러시아에는 150개 이상의 한국 회사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또 산업설비, 조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해 있고요. 또 야말 LNG사에서 가스 수송을 위해서 한국 조선소에서 15척의 쇠빙 가스 수송선을 발주를 했고 현재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아르틱 LNG2라는 가스채굴 및 액화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날 양국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러한 협력 증진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일련의 MOU들이 체결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러시아와 한국의 혁신 플랫폼 조성에 대한 MOU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노프롬에서도 이 해당 주제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 조선통합공사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이 지난 5월에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조선통합공사는 크리스코 아테크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동 연구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 협력을 하고 마지막에는 러시아 내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국 간의 협력이 러시아 대통령이 설정했던 2030이라는 그 목표인 생산 다변화 그리고 또 민간과 군수 분야의 매출을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러한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7월 17일과 18일 날 이를 위해서 러한 조선협력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선통합공사는 이 세미나의 개최 의향을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러 비즈니스협의회의 박종호 사장에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자원부가 참여하는 해당 세미나가 한러 교역협력의 9개 다리 중에서 조선의 다리를 건설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아프토프롬이라는 그런 협력이 계속적으로 증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특히나 분야에서 그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들이 코란도 카린스키라는 그런 브랜드가 러시아의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어떤 한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을 진출해서 획하겠다는 어떤 야심찬 계획이 계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에서 정 사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현재 그 예전에 그 한국의 화폐에 오래된 그 선박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저희 조선 분야에서의 한러 협력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노프롬의 어떤 이런 슬로건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렉세이 라프마노프 회장님, 한국과 러시아의 조선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익 대우조선해양 전무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글로벌 인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스마트십 4.0과 스마트 심야드 4.0 적용 사례를 통해서 조선해양 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 알렉세이 라우마노프 사장님 감사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각종 선박과 해양 플랜트 그리고 잠수함, 구축함 등을 건조하는 글로벌 인류 조선해양 전문 기업입니다. 약 40년 동안 전체 건조덱 선박 수는 무려 1,300척이 넘으며 또한 100여 개 이상의 선사들을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로부터 수주하여 전 세계 최초로 건조한 야말 초대형 쉐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성공적으로 이미 인도하여 저희가 전 세계에 당사의 우수한 기술을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선박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전 세계 제조 산업에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ICT 융합과 함께 생산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며 제조업 위기의 돌파구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 ICT의 융합은 최근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어려운 산업 환경을 이겨나가는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조선해양 산업은 세계 경기의 침체, 성봉량 과잉, 저유가 등으로 유례없는 수주 절벽 상황이며 이러한 어려운 산업 환경 속에서 경쟁력의 확보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지하고 조선해양 분야와 ICT 융합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개발 및 적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4.0 기반의 스마트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대우조선해양 역시 고유의 스마트시 프로젝트 적용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박에서 인더스트리 4.0, 즉 스마트십 4.0 실현을 위하여는 과거와 같이 조선소의 독자적인 개발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DSME는 인텔, 네이버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ICT 선도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에 기반하여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SIoT 에코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또한 선주, 선급, 장비업체들의 개별적, 융합적 밸류 네트워킹에 의한 참여를 통해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의 자생이 가능하도록 SIoT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선주의 운영의 개념에 따라 신축성 있고 확장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ICT 파트너들인 네이버, 인텔 등의 클라우드, IoT 등의 필수 핵심 기술들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또는 선택적으로 수집된 선내의 선박의 운항 상태 및 주요 장비 데이터들을 온보드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어진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선주의 헤드쿼터 플랫폼으로 전송되어서 이를 통하여 선주사는 축적된 선박 정보와 본부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서 커넥티드 컨트롤이 가능하며 경제적 선박 운항, 선박의 에미션 컨트롤 및 예지 정비 등 추가적인 서비스 패키지를 선주사 니드에 따라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우조선해양은 스마트십 4.0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심야드 4.0을 토대로 선박 건조 생산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심야드는 사물 인터넷 IoT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업무의 선진화, 고도화를 가능케 하는 지능형 조선소입니다. 이는 선박 건조의 높은 생산성 유지 및 우수한 품질의 선박을 건수해 주셔서 대우조선해양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 우위의 기업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하자면 조선해양 산업에도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DSME는 세계 유수의 기업인 인텔, 네이버 등과 함께 최적의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이는 기존의 선박보다도 편하고 쉬운 오퍼레이션이 될 것이며 육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선원들의 편의성과 여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선박의 최적 운항을 통한 연료 절감 및 저공해 그리고 수명 연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항이 가능하며 최종 목표는 무인화 오토노머스 10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저배처다 존스를 포함해서 모든 USC, 러시아 조선업종과 함께 이런 스마트 심야드 4.0을 구축하는 데 같이 협업하고 협조를 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스바시바. 감사합니다. 네, 권호익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 산업에 있어서 ICT 적용 스마트십 내용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홍진영 현대위아 전무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계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한너 협력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기계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제조사들이 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겁니다만 다수의 기계와 로봇이 하나로 연결되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엔지니어는 프로그램,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이를 무한 반복시킵니다. 오로지 엔지니어가 설계한 대로만 움직이죠. 만약 자동화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가 직접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해결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 시행착오, 인간의 오류 등 해결 속도의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의 자동화 가공 라인의 기본 컨셉입니다. 여기서 흔히 들어보셨던 IoT, 빅데이터, AI 같은 디지털 기술이 추가되면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들은 제가 언급한 문제점을 보완해내고 더 나아가 실시간 정보 공유, 분석을 통해 공장 관리 체계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어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 수량, 설비 상태를 고려하여 스스로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스스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어 자율 운영되는 공장이 바로 이것이 스마트 공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이 효율성의 고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과거 수십 년간 발전되어 온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많은 기계 제조업체들이 4차 산업 시대의 공장, 스마트 공장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IT 부분 강화입니다. 각종 소프트웨어와 운영 기술 확보가 메인이죠. 지금 대다수 업체들이 구축 가능한 부분은 생산 라인에 대한 모니터링, 각종 센서들이 다양한 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3D 시뮬레이션, 운영 플랫폼 정보 확보 이런 정도입니다. 저희 현대위아에서도 당사 공장에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빅데이터 기술의 완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변화 2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리모트 모니터링입니다. 공장의 생산 현황, 품질 현황, 가동 현황 등 다양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수기로 관리하던 부분을 기계에 연결된 와이파이 망을 통해 초단위로 액션을 모두 모니터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한 측정, 정확한 판단, 정확한 자본 투입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기계의 각종 측정 장치,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유 관리됩니다. 각종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기계로 피드백이 되어 실시간 생산 최적화를 이루어냅니다. 기계 스스로의 자체 진단도 가능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작기계 메이커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공작기계 메이커는 정밀성, 내구성 중심의 기계 개발에 승부를 걸었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함께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공작기계 메이커도 생존 컨셉이 바뀌겠지만 금속 가공하는 고객 역시 생존 컨셉이 바뀔 것입니다.
금속 가공은 생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기계가 생산을 못하면 회사는 손실이지요. 지금 기계가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엔지니어가 원인을 찾아 고쳐야만 합니다. 엔지니어가 해결을 못하면 회사는 유형, 무형의 손실을 계속 발생하는 거죠. 기계가 실시간으로 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스스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다면 회사의 생산성은 향상될 것입니다. 즉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런 기계를 만드는 공작기계 업체, 이런 기계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업체, 이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2010년대 이후로 노후화된 생산 설비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요구하는 기계의 스펙도 글로벌 탑 수준입니다. 저희 현대위아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제품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고급 사양을 요구합니다. 이는 그만큼 최고의 제품과 기술을 추구하는 러시아 업체 특성상 스마트 기계의 수요도 타 국가보다 빠르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러 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장 현대화에 따른 한국 제품의 수요가 상승하면 저희 현대위아 공작기계 현지 생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지화가 가능된다면 수십 년간 침체된 러시아의 기계 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각종 스마트 공장 솔루션들이 상용화되면 스마트 기계가 러시아에서도 생산이 될 수 있을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한러 기계 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더 많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 양국의 기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홍진영 정무님 감사합니다. 기계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또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니키타 쿠사코프 러시아 수출센터 상무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러 산업협력 포럼 참석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러시아와 한국 간의 교역량은 2017년에 150억 불을 넘었고 그런데 그 비원자재 분야에 있어서의 교역량은 그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수출센터는 바로 이 비원자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러시아 수출센터의 과제는 러시아의 생산기업과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또 기존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엑사르라는 기관과 그리고 러시아의 수출입은행이 바로 저희의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출센터는 어느 정도 한국의 코트라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산하 기관은 K슈어와 그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또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슈어와 저희는 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그리고 수출입은행과 그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2017년에는 우리의 무역량이 그 큰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식료품까지도 우리의 무역 구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수출을 그 장려하는 것 동시에 또 한국의 기업이 러시아의 그 생산 현지화를 더욱더 촉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을 비롯해서 그 한국의 기업들과 또 현대와 또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노프롬의 주제는 인더스트리 4.0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화인데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과 영국과의 경제 협력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러 간의 그 나인 브릿지 그 과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조선과 항만 그리고 북극 항로를 비롯한 9개 다리를 주된 과제로 천명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산업 분야 협력에서 가장 다각적이고 가장 풍부한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 상품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고 특히나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용인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첨단 기술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용인시의 러시아 첨단 기술 갤러리 수출 센터에 대한 의무를 체결을 했고 거기에서 4차 산업 분야 즉 의료 전자라든지 아니면 3D 프린팅이라든지 그 AR, VR 기술이라든지 그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4차 산업 분야가 바로 이 러시아 첨단 기술 갤러리 수출 센터에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첨단 기술에만 저희의 지원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식료품이라든지 그런 수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러시아의 식료품들이 그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창조 경제 분야에서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올해에 저희가 또 행사를 개최해서 크리에이티브 경제, 즉 창조 경제에 대한 특별한 섹션을 또 행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삼각협력인데 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작년에 저희가 시작했던 것인데 그 우즈베키스탄에 우리가 그 합성 그 화학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대와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슈어의 지원에 그리고 중국의 은행의 기업 후원을 받아서 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 생산과 관련한 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그 우즈베키스탄에 그 수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석유 제품에 대한 어떤 수입 대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개발 조직들과도 저희가 또 그렇게 협력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그 한러 산업협력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키타 구사코프 러시아 수출센터 상무님 감사합니다. 한러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화 포스코 ICT 상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글로벌 최강 제조기업인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 사례를 통해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조업은 전 세계 GDP의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가 간 수출의 3분의 1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경제와 산업의 펀더멘탈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바야흐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스마트 시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한국의 제조업은
IoT,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인더스트리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2015년부터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여 현재 전체 공장으로 확산 중인데요.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추진하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와 두 번째로 가장 큰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 60여 개국의 세계 해외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철강 기업입니다. 전 세계 철강사 중에서 종합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4천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자동차를 4,800만 톤 정도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포스코는 스트롱 앤 스마트 포스코를 목표로 하는 신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룹 차원의 스마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포스코에서 정의하는 스마트라는 것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오는 도메인 엑스퍼티지에 IT 난리지를 융합해서 본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핵심 사업 영역인 철강, 건설, 에너지 사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앤 시티, 스마트 에너지로 명명하였습니다.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는 IoT를 기반으로 조업 상황을 예측하고 최적인 상태로 제어하는 지능형 공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자체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3가지 핵심 기능을 개발하였는데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정렬하는 스마트 센싱, 그리고 빅데이터로 조업의 어떤 이상과 제품의 불량을 감지하고 예측하는 스마트 애널리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로 모든 공정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컨트롤을 구현하였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광양 제철소에 모델 플랜트를 선정하였고 생산, 품질, 설비, 안전 영역별로 스마트 과제를 도출하여 실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모델 플랜트의 스마트화 성공으로 현재는 고성과 과제 중심으로 전 제철소에 확산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계 최초의 연속 공정용 플랫폼으로서 전후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연결하고요. 현장 엔지니어들이 AI 빅데이터 모델링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성된 모델들이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은 제철소의 노하우를 담는 디지털 브레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4년 동안 200여 개의 빅데이터 AI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난리지를 축적하였고 역량을 내재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철소의 핵심 설비인 고로는 고로 내의 샘물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각종 센서와 AI 알고리즘을 통해 고로 내 샘물의 온도를 예측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원료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철소 전 공정에 걸쳐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는 그 자체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철강 생태계의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후방의 거래 관계사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조업의 스마트화 추진에 있어 핵심은 비즈니스 밸류 창출에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첫 번째, 전 직원의 마인드셋 제고와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메인 전문가와 IT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러시아와 한국이 잘 협업하여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둬야 하기를 기원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화 상무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난 며칠 전에 중국의 한 철강 회사를 스마트화하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스코 ICT가 선정이 돼서 그 회사를 스마트화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회사가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리 슈모틴 러시아 통합엔진공사 부회장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добрый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이노프롬 2018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한러 산업협력 포럼에 그 조직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의 그 통합 엔진 공사 즉 UE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UEC 즉 통합 엔진 공사는 9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4개의 항공기 수리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가장 복잡한 기계인 가스터빈 엔진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유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고 우리 홀딩 산업기업은 러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그 직원 수는 92,000명이 넘습니다. 저희는 단일한 정보 공간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고 MS-21 그리고 까모프 헬기 까모프 32와 같은 그런 어떤 항공기를 위한 엔진을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과제는 그 민간 항공 분야를 더욱더 개발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저희에게 바로 이 산업협력 포럼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분야에서 굉장히 큰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건도 굉장히 엄격화되고 있고 이것에 맞는 우리는 생산을 조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MS-21 모델의 그 항공기를 위한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했고 또 2017년에는 또 새로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모델의 가스터빈 엔진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UEC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은 스마트 엔진의 시대를 여는 기초를 닦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또 그리고 환경 오염을 줄이고 또 나아가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엔진 생산의 기술을 저희가 바로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을 이용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또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는 4차 산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virtual twin이라고 하는 것, 즉 진짜 엔진과 똑같은 그런 어떤 가상 엔진을 개발을 해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향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그리고 이런 사용 과정의 추적이 가능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사숙 여러분, 이렇게 한국 측과도 이런 어떤 엔진 생산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 시모핀 부회장 Спасибо, господин Шимодин. 4.0 적용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관의 두산인프라코 상무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인사를 소개받은 두산인프라코의 정관입니다. 저는 오늘 건설 기계 산업과 산업에서 현재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적인 트렌드와 그리고 그런 건설 현장에 장비를 제공하는 제조사로서 두산인프라코의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건설 산업, 그다음에 특히 이제 건설 현장의 모습은 미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그 전통적으로 이 건설 산업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4차 혁명의 기술의 채택도가 상당히 낮은 산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5년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22개의 산업군 중에서도 가장 낮은 두 번째 산업군 중에 속하는 것이 이제 건설 산업이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하위 두 개 산업군에서도 속하는 산업이 건설 산업, 그 다음에 헌팅, 그러니까 사냥과 그 다음에 농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건설 산업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희 주변에는 많은 공사 현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투여가 되고 기계가 투여가 되는데 제일 첫 단계인 공정의 프로세스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매뉴얼리 폴대를 박아서 이제 측량을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건설 회사들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그 작업 사이트를 스캐닝하고 그 스캐닝된 정보를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공정이 이루어지고 장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유를 하고 그러한 플랫폼은 단순히 그 공사를 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오퍼레이터와 그 다음에 그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제조사 그리고 현지에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에 있는 저희 딜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상에서 나오는 정보 자체를 공유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툴을 활용한 그 기술적인 도입도 있지만 최근 건설 업체에서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적극 채택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건설을 실제로 이제 시공하는 시공사, 그러니까 프로젝트 오너, 그 다음에 컨트랙터, 그 다음에 하청업체인 서브 컨트랙터가 실제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만의 정보를 모든 스테이크홀더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용이성, 이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설 현장에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두산인프라코와 같은 이제 건설 장비 메이커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론 이 고객의 이제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그 IoT 기술을 통한 그 장비에 센서를 달고 그리고 위성을 통한 이제 텔레매틱스를 활용한 그 두산 커넥트라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 장비가 지금 어디에 장비가 로케이션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장비가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고객이
먼저 저희한테 연락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두산 인프라코어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러한 이 건설 현장의 미래의 모습을 커넥티드 사이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커넥티드 사이트라고 정의하는 이러한 미래의 모습은 건설 현장에서 인력과 그다음에 자재 그리고 이제 공정의 프로세스에 대한 일련의 정보들이 하나의 디지털 정보화되어서 공유가 되며 특히 이제 현장에 있는 저희 이제 굴삭기나 휠로더 같은 건설 기계 장비들은 이제 무인화, 이제 자동화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는 미래의 건설 현장의 커넥티드 사이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굴삭기나 이런 장비들은 IoT 센서를 통해서 서로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나온 정보들은 제조사, 현장에 있는 고객, 그다음에 딜러, 제조사가 하나의 플랫폼화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의 정보의 공유는 각각의 역할에 나오는 전문성을 벽을 이제 허물긴 하지만 하나의 정보를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밸류 체인상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최대의 장점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도입과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개선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리고 향후에는 장비가 현장에서 무인화되고 그다음에 자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변화 대응에 대해서 저희 두산 인프라코어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주요 노력을 영역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밸류체인의 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의 디지털화를 접목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을 저희가 도입하여 신사업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밸류체인상에서의 디지털화란 이미 여러 업체들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R&D, 그다음에 구매, 생산, 품질 그리고 고객의 접점에 이르는 서비스와 제품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디지털화를 접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R&D는 여러 대륙과 국가에서 나오는 고객들의 VOC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개발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하나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저희가 통합을 하여 제품 개발에서부터 그다음에 시제품 출시까지 이르는 일련의 개발의 시기를 아주 최단 시간으로 단축을 하고 이와 더불어 이에 기반되는 개발의 비용을 현저하게 줄이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공정의 프로세스상의 비저빌리티를 확보를 하고 전반적인 생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노력 또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밸류 체인에 있어서의 펑션상의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비즈니스 유닛의 벽을 넘어서 일하는 방식부터 그다음에 업무하는 프로세스를 혁혁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방향성에 의거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두산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에 있어서의 저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 연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의 최대의 화두는 자율 주행이었습니다. 이미 유수의 자동차 업계들과 IT 회사들은 빠른 속도로 그리고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되게 디스트럭티브한 아이디어를 현실에 지금 반영하는 기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단순히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속해 있는 건설기계 업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럭이나 트랙터, 도저 이런 장비들에 저희가 센서를 달고 그리고 무인화하는 그런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이 건설기계 장비는 그 운전을 하는 오퍼레이터의 스킬에 따라서 작업의 생산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오퍼레이터의 스킬에 무관하게 현저하게 그러니까 일관된 생산성을 노출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내올 수 있도록 유저 가이던스나 머신 가이던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는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된 신사업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산인프라코 또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런 스타트업과의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과의 투자 및 협력을 통하여 로보틱스, IoT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과 4차 혁명의 이 트렌드는 건설기계 산업에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이며 어느 누구나 외부의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방향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만이 이런 트렌드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 실질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시도와 그다음에 통합된 그런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아무쪼록 그 이노프롬을 통해서 한국 저희 두산인프라코와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고객 그다음에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을 한두 번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때는 질문을 어느 분한테 하신다 하는 대상자를 좀 확정을 해 주시고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데서 들으셨겠지만은 한러 양국 모두 4차 산업혁명의 기계산업, 기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국이 협력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양국 기업 간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